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의 예술적 적용 6번째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6번째 강의 주제는 코드 플러스 아트입니다. 아두이노는 예술의 상호작용성, 동적 표현, 기술의 미학화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창작자는 정적인 전통 예술을 넘어 상호작용적이고 변화무쌍한 현대적 예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두이노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예술적 혁신의 매개체로 자리 잡게 된 이유입니다. 코드 플러스 아트에서는 아두이노 원리 구성과 아두이노와 센서를 활용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례들은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매체연구사 수업 중 수행했던 서양화 전공 학생들의 작품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란 무엇일까요? 아두이노는 이탈리어로 절친한 친구, 강력한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개발자는 마시모 벤지로 2005년 이탈리아의 이브레아에 위치한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소에서 학생들이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첫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두이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전자기기를 쉽게 제어하고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발 도구입니다. 프로그래머와 전자공학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됩니다.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누구나 회로도와 코드를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정신은 전 세계 개발자와 창작자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두이노는 메이커 운동의 중심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교육, 예술,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원리와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로 아두이노 보드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전자기기와 프로그래밍을 결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프로그램 저장을 위한 32kB의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연결해 창의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아두이노 보드는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인 아두이노 우노입니다. 보드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아두이노 보드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보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소형 컴퓨터 칩으로 프로그램된 명령을 기반으로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이를 통해 센서와 액추에이터 사이의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전원 관련 포트들입니다. 오른쪽의 USB 포트는 컴퓨터와 보드를 연결해 코드를 업로드하고 전원을 공급합니다. 왼쪽의 전원 입력은 외부 전원을 통해 보드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이며 특히 보드의 독립적인 실행 시 전원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GND와 5V는 보통 전원을 공급할 때 GND는 마이너스극, 5V는 플러스극로 간주됩니다. GND, 5V를 잘못 연결하면 전압 불안정이나 장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입니다. 디지털 핀은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핀 14개로 디지털 신호인 하이 또는 로우, 즉 온오프로 인식합니다. 그중 물결 표시가 있는 6개인 PWM은 펄스 폭 변조로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출력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 디지털 핀과 달리 특정 핀에서 PWM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LED 밝기 조절, 모터 속도 제어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아두이노 보드의 기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아날로그 핀 6개는 0V에서 5V 범위의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합니다. 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장치들과 연결됩니다.
리셋 버튼은 초기화에 업로드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TX, RX 핀이 있는데요. TX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핀, RX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핀으로 시리얼 통신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외부 확장성과 다목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본 시리얼 통신은 USB 케이블로 통해 이루어지며 외부 장치 연결 시 TX와 RX를 크로스 연결해야 합니다.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되는 브레드 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드 보드는 전자 회로를 빠르게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선판, 프로토타이핑 보드입니다. 납땜이 필요 없이 부품을 손쉽게 연결하고 제거할 수 있어 아두이노와 같은 개발 보드를 사용해 실험과 학습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브레드보드는 내부 전선으로 정기적 연결이 가능한 구멍인 소켓이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된 판으로 구성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표시한 것입니다. 브레드 보드의 양쪽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이는 아두이노 보드의 전원 5V와 GND가 연결되어 회로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때 점퍼 와이어를 사용해 부품과 핀을 연결하여 회로를 설계합니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보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소프트웨어인 아두이노 아이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두이노 아이드는 아두이노 보드를 프로그래밍하고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입니다. 사용자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작성, 편집,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툴입니다. C++ 기반의 언어로 작성되며 작성된 고급 언어 코드를 번역하여 아두이노 보드에서 실행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이너리 코드, 즉 0과 1로 구성된 명령어로 변환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아두이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아두이노 아이드를 다운받아 열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아이드를 다운받기 위해 아두이노를 검색하거나 arduino.cc를 통해 공식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두이노 공식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상단 메뉴의 소프트웨어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맞는 아두이노 아이드 버전을 선택합니다. 가능하면 최신 버전의 아이드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맥OS 운영체제를 다운받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아이드 아이콘을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아두이노 아이드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스케치 창에 셋업과 루프 함수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아두이노 아이드 인터페이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메뉴바, 툴바, 코드 작성 영역, 메시지 창, 시리얼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툴바는 주요 기능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단축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컴파일과 작성한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로 업로드,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관리를 합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시리얼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드 작성 영역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코드를 작성 및 편집하는 영역이며 기본적으로 셋업과 루프 함수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창은 컴파일과 업로드 상태에 대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줍니다. 코드 작성 영역인 아두이노 스케치는 셋업과 루프의 두 가지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업 함수는 아두이노 보드가 시작되거나 재설정될 때에 한 번 실행되는 초기 설정 함수를 의미합니다. 주로 필요한 설정이 공통적으로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루프는 셋업 함수 다음에 반복적으로 실행되며 보드에 진행 중인 동작을 결정하는 주요 코드를 포함합니다. 아두이노의 전반적인 원리와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아두이노와 센서를 활용하여 제작한 작업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업 사례들은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매체연구사 수업 중 수행했던 서양화 전공 학생들의 작업들임을 알립니다. 첫 번째로 모터 제어를 통한 물리적 움직임으로 작업 제목은 섀도우 드로잉입니다. 드로잉된 이미지가 모터 제어에 의해 일정하게 애니메이션되어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물리적 움직임을 표현한 설치 작업입니다. 재료는 아두이노, 위치, 속도, 방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버 모터. 드로잉된 이미지는 하드보드지와 철사, 그리고 빛과 그림자는 조명과 천을 사용하였습니다. 섀도우 드로잉 작업에 영감을 받은 참고 작품이 있습니다. 윌리엄 켄트리지인데요. 그는 현대 미술가이자 애니메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주로 드로잉, 애니메이션, 영화, 연극,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2008년도 비디오 작품인 리턴은 대규모 프로젝트인 프롬 더 비기닝, 다카포의 일부입니다. 켄트리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식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각적 착시 효과를 활용해 그려진 조각들의 드로잉을 돌려 특정 위치에서 조각 드로잉이 형상에 맞춰지면서 3차원으로 확장시키곤 합니다. 윌리엄 켄트리지 작업 영상을 짧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일부만 제공되며 전체 영상은 공식 사이트 또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So this piece of paper that's going around at the back is eventually going to be her mouth, and this piece at the front is eventually going to be an upper lip, and that will be one eye. All of these sequences are designed to be shown on the fire screen. 섀도우 드로잉 작업의 예상 스케치이자 아두이노 회로도입니다. 드로잉한 얼굴의 표정은 두꺼운 하드보드지와 철사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드로잉을 제작하였고 이를 모터에 연결하여 가변 저항의 값을 조절하여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을 아두이노에 적용합니다.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 얇은 천을 함께 설치하고 얼굴 형상 드로잉 뒤에 조명을 비추는 걸로 계획합니다. 다음은 가변 저항으로 모터를 움직이는 테스트입니다. 가변 저항은 간단한 방식으로 모터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변 저항의 값을 조정하여 모터에 전달되는 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모터의 회전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을 한쪽으로 돌리면 모터가 정방향으로 회전하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역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작업의 컨셉에 적합한 모터의 움직임과 속도 값을 설정한 뒤 이 값을 아두이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각 드로잉 오브제가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아두이노와 모터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오브제 위에 천을 들이우고 뒤쪽에서 조명을 비춰 회전하는 드로잉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림자와 빛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 안에서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고 움직임의 역동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완성된 섀도우 드로잉의 작업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두 번째 작업 사례는 모터의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변환한 움직임을 활용한 작업입니다. 모터는 기본적으로 회전 운동을 생성합니다. 이 회전 운동을 운동 방향 전환 메커니즘인 크랭크 축을 활용하여 작업에 응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모터의 회전축에 막대기를 연결하고 이를 슬라이더와 결합하여 선형, 직선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은 모터의 회전 운동을 상하로 움직이는 선형 운동으로 변환하는 기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전 에너지를 특정 방향의 움직임을 변환하여 신발과 구두에 적용합니다. 상하 운동에 기계적 움직임을 활용하지 않는 구두와 신발에 적용하여 마치 스스로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설치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조명으로 움직이는 구두와 신발에만 집중적으로 비추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 관객에게 움직임과 정지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경험하게 하고 일상적인 오브제의 생명력을 부여한 듯한 독특한 공간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업 사례는 인공식물입니다. 이는 초음파 센서에 의해 모터가 제어되어 식물의 움직임을 인공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인터랙션 작업입니다. 사람이 식물 가까이에 다가가면 움직임을 주기 위해 아두이노, 초음파 센서, 직류전압을 사용하여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DC 모터를 인공적인 식물을 표현하기 위해 투명한 OHP 필름과 아크릴, 빛이 나는 광섬유, EL 와이어를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앞서 본 섀도우 드로잉 작업처럼 인공식물 작업에도 영감을 받아 오마주한 참고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필립 비슬리의 2010년 작품인 하이로조이즘 그라운드입니다. 필립 비즐리는 캐나다의 건축가이자 예술가입니다. 하이로조이즘 그라운드는 상호작용하는 건축 모델로 관람객의 움직임과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반응형 환경을 구현한 작업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근접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인간의 존재에 반응합니다. 하이로조이즘은 즉 모든 물질이 생명력을 지닌다는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인공적인 숲을 형성하여 관람객에게 생명력 있는 공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인공식물에 사용된 초음파 센서는 비접촉 방식의 거리 측정을 위해 아두이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40에서 200Hz 범위의 고주파 음파, 초음파를 사용하며 센서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인식합니다. 초음파 센서의 4가지 핀은 각각 전원 공급하는 플러스극 VCC, 마이너스극 GND, 그리고 트리거는 초음파 발사를 입력하고 에코는 반사 신호 수신의 역할을 합니다. 초음파 센서의 원리를 살펴보자면 방출된 음파는 공기를 통해 이동하여 물체나 표면을 만날 때까지 전파되고 물체에 부딪히면 센서 쪽으로 다시 반사됩니다. 파동이 센서에서 물체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공식을 사용하여 거리를 계산하여 총 시간을 2로 나누면 이를 나누는 이유는 음파가 왕복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센서에서 물체까지 거리의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거리를 감지하고 감지된 거리에 따라 모터를 제어하여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줄을 감고 반시계 방향으로 줄을 풀어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한 아두이노 회로도와 스케치입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회로도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DC 모터에 연결된 모터 드라이브와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DC 모터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DC 모터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H-브리지라고도 하는 DC 모터 드라이브는 DC 모터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제어 신호를 제공하는 전자회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모터 회전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과 다른 반대 방향으로 모터 회전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입니다. 이러한 입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면 모터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식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줄을 감고 사람이 멀어지면 반대로 모터가 움직여 줄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식물에 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더하자면 DC 모터 드라이브는 DC 모터에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원 공급 장치 또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이 전원 공급 장치는 DC 모터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아두이노에서 받은 제어 신호에 따라 모터에 적절한 전원을 전달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USB 연결과 외부 전원 어댑터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전원 공급 장치는 보드에서 지원하는 입력 전압 범위와 호환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는 연결된 모든 장치에 동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왼쪽 이미지는 인공식물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이고 주변에 DC 모터를 위치시켜 식물의 움직임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잎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완성된 인공식물은 천장에서 매달려 설치되어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연출되었습니다. 인공식물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함께 감상해 봅시다. 이 작품은 인공식물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한 설치 작업입니다. 인공식물은 움직임과 반응을 통해 마치 생명력을 지닌 존재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람의 접근에 따라 모터가 작동하여 줄을 감거나 풀어내는 방식으로 식물의 움직임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식물이 관객의 행동에 반응하는 듯한 상호작용을 구현하였습니다. 작품은 천장에서 매달려 공간을 가득 채우며
자연의 생명력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인공식물이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그림자는 관객에게 시각적,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작업 사례는 기울기 센서를 통한 인터랙션 작업입니다. 기울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울기 센서를 통해 영상 재생의 온오프로 제어되는 가상식물의 성장을 묘사하였습니다. 영상의 온오프의 역할을 하는 기울기 센서와 아두이노 그리고 영상 콘텐츠가 재생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한 V4라는 프로그램, 화분, 물뿌리개, 빔 프로젝트가 사용되었습니다. 틸트 스위치 또는 경사계라고도 하는 기울기 센서는 방향 또는 기울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센서가 일정 기준의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 신호를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울기 센서의 일반적인 유형 중 하나는 내부에 유리 또는 금속 튜브로 둘러싸인 작은 수은 구슬이 있습니다. 센서가 수평이거나 기울어진 위치에 있을 때 수은 비드가 두 접점을 연결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센서가 일정 각도 이상 기울어지면 수은 구슬이 접점에서 멀어져 회로가 끊어지고 전류 흐름이 차단되는 원리입니다. 기울기 센서와 LED가 연결된 아두이노 회로도와 스케치인데요. LED가 켜고 끄는 원리를 영상 재생을 켜고 끄는 방식으로 대체하여 기울기 센서가 활성화되면 영상이 재생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상이 멈추는 동작으로 연결합니다. 가상식물 영상은 사이툴이라는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한 프레임씩 직접 그려 제작하였으며 이후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하여 영상 편집 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가상식물 영상은 VVVV 즉 V4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두이노와 연결된 센서로 관람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영상이 재생되거나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VVV는 노드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코드 작성 없이 직관적으로 작업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비디오 출력에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하드웨어와의 연동이 용이해 아두이노, 센서, 조명 등 다양한 장치와 결합하여 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작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퍼마타는 아두이노와 외부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V4, 프로세싱, 맥스MSP 간의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스탠다드 퍼마타 스케치를 업로드하면 아두이노는 센서 데이터나 핀 제어 신호를 V4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거나 소프트웨어로부터 제어 명령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코딩 없이 아두이노의 입출력을 즉시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인터랙티브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V4에서 아두이노 제어와 영상 제어를 노드 기반으로 연결한 스케치입니다. 각 노드는 아두이노와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 그리고 영상의 재생 및 제어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며 두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합니다. 기울기 센서를 활용한 인터랙션 작업에 완성된 설치 모습입니다. 가상 식물 영상을 세로로 배치하여 프로젝션으로 투사함으로써 식물이 관객보다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의 동작과 센서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식물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상호작용을 구현하며 작품의 몰입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조리개 안에 기울기 센서를 넣어두고 가상식물 영상은 식물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까지 자라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관람자가 기울기 센서가 부착된 물조리개로 물을 주는 행동을 하면 영상 재생이 시작하고 영상 내에서 식물이 계속 자라나는데요. 멈추면 영상이 일시 정지가 되고 끝까지 물을 계속 주면 식물이 최대 성장에 도달한 다음 영상은 역방향 재생을 시작하여 식물이 다시 처음 상태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의 4가지 작품 사례를 통해 아두이노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두이노가 개발된 배경과 원리,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보드와 소프트웨어인 아두이노, 아이디의 구성 요소, 그리고 센서와의 연동 사례를 학생들의 작업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의 시각화 첫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